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네, 사직동 야구 해설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네, 그런데 뭐 다행히 야구는 스톱 안 되고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오랜만에 그 경기 리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SK전 경기 리뷰 위주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는 3대1로 승리를 했고, 무엇보다 박소영 선수의 시즌석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7이닝 1실점 이제 최고 투구가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이 썩 좋다고 말은 하기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박소영 선수의 호투와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실 흐름이 좀 막히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잘 끊어주면서 박소영 선수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 한번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좀 뭐랄까, 제가 봤을 때 좀 뭐랄까, 파이치올이 어찌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결이 뭘까, 어떤 포인트들이 좀 지금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위 경기의 스타팅 라인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번 타자 중견수 정훈, 2번 타자 1루수 한동희, 3번 타자 좌익수 전준우, 4번 타자 지명 타자 이대호, 5번 타자 유격수 마차도, 6번 타자 2루수 안치용, 7번 타자 3루수 신봉기, 8번 타자 포수 김준태, 9번 타자 우익수 신용수 선수였고, 선발은 박소영 선수였고, 이에 맞선 SK 와이번스는 1번 타자 중견수 최지훈, 2번 타자 좌익수 김경호, 3번 타자 3루수 최정, 4번 타자 우익수 한동민, 5번 타자 1루수 로맥, 6번 타자 지명타자 최태인, 7번 타자 2루수 최항, 8번 타자 포수 이재원, 9번 타자 포수 김성민 선수였고, 선발은 백승건 선수였습니다. 일단 백승건 선수가 2000년생이 아주 어린 선수예요. 아주 어린 선수고, 사실 이날 선발 투수를 보고 항상 그 롯데가 가지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낯선 투수, 신인 투수, 자완 투수에 항상 약합니다. 사실 우스갯소리로 롯데는 낯선 투수 약하고, 자완 투수 약하고, 잠수함 투수 약하고, 어린 투수 약하고, 신인 투수 약하고, 처음 본 외국인 투수 약하고, 뭐 정확히 보면 모든 투수에게 다 약하다, 다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사실 낯선 자완, 낯선 어린 자완이라는 점에서 오늘 경기가 사실 백승건 선수가 뭐 아직 그렇게 막 기량을 많이 보여준 선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왠지 찜찜해,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경기인데, 역시나 없지 않아 찜찜한 이런 구석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승건 선수한테 사실 고전 아닌 고전을 했어요. 3.2이닝 동안 백승건 선수가 보이넷을 6개나, 사사구를 6개나 내줬는데, 그러고 우리가 1득점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이날 경기 전체적으로 봐도 4안타 9보이넷인데 보이넷을 9개나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3득점밖에 하지 못한 거는 사실 상대팀이 하위권이 SK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닌가. 만약에 조금 더 전력이 좋은 팀이었으면은 이렇게나 좋은 찬스를 많이 이제 부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상대팀이 이제 못해줘가지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못 냈으면 분명히 이제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운이 좋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저는 백승건 선수의 투구를 보면서 좀 느낀 게, 마치 김광현 선수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투구 폼을 가지고 있고, 투구 스타일도 좀 비슷한 면모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대 선발이지만 조금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투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을 쭉 살펴보자면, 일단 1회 말에 선취 득점을 기분 좋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1사 후에 2번 한동희 선수가 보이넷 출루를 하고, 그 다음에 1사 후에 2번 한동희 보이넷, 2사 후에 4번 이대호 4구 얻으면서 찬스가 생겼고, 마차도 선수가 5번 타석에서 적시타를 쳐주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고, 여기서 한동희 선수가 좀 과감하게 치고 나갔던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고, 사실 이날 경기 라인업은 좀 재밌는 게 그 수비 포지션이 좀 다소 재미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민병헌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중견수로 종훈 선수가 맡아주고 있고,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1루, 그 다음에 신봉기 선수가 3루를 맡아줬고, 또 지금 손아섭 선수가 심스트링이 안 좋기 때문에 의육수에 또 신용수 선수가 출루해주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수비에서 좀 플랜 B가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지금 신봉기 선수를 좀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신봉기 선수가 올 시즌 내내 사실 좀 주전에서 잠시 이제 내려놓고
좀 백업에서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사실 출전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었던 모습이 보였고 또 언제였나요? 삼성전자 홈런 친 경기에서도 인터뷰를 하면서 좀 뭐랄까 글성 있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좀 마음고생도 심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8월에 들어가지고 백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에 상승세에는 신봉기 선수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주전 선수들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신봉기 선수가 백업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특히 뭐 포지션도 안 가리고 뭐 유격수, 이루수, 삼루수 가리지 않고 주전 선수들이 좀 힘들 때 잘 도와주면서 굉장히 뭐랄까 화려하진 않지만 팀에 꼭 필요한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보고 사실 신봉기 선수 개인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 신봉기 선수가 지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줄 때 팀이 좋은 팀이 된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얘기도 좀 많이 했지만 신봉기 선수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체력이 100% 충전돼 있을 때하고 체력이 이제 없을 때의 그런 경기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지금같이 체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을 때는 수비에서 실수도 없고 타격에서도 굉장히 알짜배기 활약을 해주는 선수인데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비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타격도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신봉기 선수의 체력이 관리가 되면서 또 그 주전들의 체력이 같이 관리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굉장히 팀이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쭉 뒤에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 뒤에는 1안타의 찬스도 나오지 않았고 그 상대의 보이넷이 내주면 그 상대가 보이넷을 주면서 얻은 찬스들도 잘 못 살렸어요. 그래서 쭉쭉 뭐 별일 없이 쭉쭉 지나갑니다. 쭉쭉 지나가다가 8회 말에 찬스를 얻었는데 그때 이제 대타 손아웃 선수가 적시타를 쳐주면서 이제 점수를 내게 됩니다. 2사 후에 6번 안치홍 선수가 안타를 치고 7번 신봉기 선수가 보이넷으로 2사 1, 2루를 만들고 대타 김동환 선수가 보이넷으로 2사 만루를 만들고 대타 손아웃 선수가 마무리 서진용 선수를 이제 대상으로 우전 적시타 쳐주면서 3대1로 도망해갔고 이 점수가 그대로 이제 결승타가 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9회 초에는 김원중 선수가 등판을 해가지고 뭐 깔끔하게 세 타자 3자번테 막으면서 깔끔하게 이제 막아주면서 시즌 14세이브제를 이제 수확을 하고 이날 경기는 사실 전반적으로 뭐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박세웅 선수 호투가 역시나 컸던 것 같고 이날 박세웅 선수 투구를 좀 뜯어보자면은 7이닝 동안 99개 던져서 3피안타 2사4구 1피 홈런 6삼진 1자책점 그렇게 투구를 보여줬는데 여러 가지로 좀 구종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좀 영리한 투구를 한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6개의 구종을 활용하면서 좀 영리한 투구를 했고 최고 146km의 패스트볼 25개, 슬라이더 20개, 포크볼 15개, 그리고 투심 17개까지, 그리고 체인저까지 16개 이렇게 던지면서 굉장히 노련한 투구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 박세웅 선수가 작년 시즌에서 조금 뭐랄까 후반기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저는 올 시즌 박세웅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도 사실 올 시즌 박세웅 선수가 저는 굉장히 자기의 그 역할 이상을 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닝 소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부상 복귀 첫 시즌에서 사실상 풀타임 돌면서 굉장히 전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금 아쉬운 게 일단 피홈런이 좀 너무 많다는 점이긴 한데 그 부분은 솔직히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 게 사실 피홈런이 딱히 많을 만한 그런 뭔가 공의 위력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홈런을 많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공에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홈런을 많이 맞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약간 미스터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랄까 올 시즌에 조금 뭐랄까 불운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제가 쭉 기록을 살펴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 게 박세웅 선수가 등판한 18경기에서 11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승운이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 있고 특히 6월 이후에 14경기에서는 10승 4패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승운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박세웅 선수가 등판한 경기에서 그리고 7월 24일 이후에 5경기에서는 박세웅 선수가 등판 시에 팀이 전부 다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전체적으로 승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본인의 이런 평균 자책점이나 지금 올 시즌 평균 자책점이 박세웅 선수가 4.34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그래도 6승 5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자책점 대비 뭐 승운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페이스를 좀 올리면은 10승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페이스를 보이고 있고, 저는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쭉 살펴보면은 우선 페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 10경기에서 5승 1패, 평균 자책 3.71, 53.1이닝 22자책이고, 최근 5경기에선 3승 3.25, 27.2이닝 10경기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아마 내년 더 좋아질 거고, 뭐랄까 좀 체계적인 그런 관리 안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올 시즌 박세웅 선수의 그런 투구수를 계속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100개를 넘긴 게 딱 한 번이에요. 8월 20일 두산전대 102개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개 안쪽으로 끊어줬단 말이에요. 6월 13일에도 107개 던지니 그게 있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투구수도 관리가 되고 막 무리하는 투구를 하지 않으면서 좀 관리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등판 간격도 6일 만에 등판한 게임이 9경기, 7일 만에 등판한 게임이 5경기, 그 다음에 7일 플러스로 등판한 경기가 3경기고, 5일, 그러니까 4일 쉬고 나온 경기는 한 경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면서, 뭐랄까, 부상 복귀 첫 시즌에서 안정적으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항상 1회가 어렵다고 느끼는 편인데 오늘은 선두타자 안타 이후에 초구에 병살을 잡아내면서 시작이 좋았다. 이후에도 땅볼 유도를 통해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고 수비에서도 호수비가 이어져서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또 직구에 힘이 있었고 풀카운트 승부가 많아 아쉬웠지만 그 상황에서 직구를 선택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은 올 시즌 들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 지 6경기 정도, 투심은 10경기 정도 되었다. 두 구종 모두 불펜에서 훈련 때나 캐치볼 때 던져보던 공인데 최근에 개수를 늘렸다. 투심은 포크볼에 편차가 있는 편이라서 좌타자 상대 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일단 제일 좋은 점인 것 같고, 비단 올 시즌뿐만이 아니고 점점 더 내년 시즌, 내후년 시즌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시작 전에도 박세웅 선수가 비록 이제 상수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작년 후반기에 좋아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대로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경기 연속 완료해서 좋은 모습 보인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왼쪽 햄스트링이 좋지 않아가지고 좀 관리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경기 25일 경기에서도 말로 홈런 두 번째, 개인 통산 두 번째 말로 홈런 때려내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 후반에 나가서 체력적으로는 좋았고 힘이 있었다, 타석에서 느낌이 좋았다, 어떻게든 한 점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가져간다고 생각했는데 C2가 왔고 짧은 스윙에 정확히 잘 맞은 것 같다면서, 초구에 포크볼을 노렸는데 직구 C2가 들어와서 살짝 당황을 했다. C2가 들어와도 꼼짝 못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직구든 포크볼이든 공이 보이면 친다는 생각으로 임한 것이 안타로 연결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햄스트링 통증에 대해서는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다. 그래도 100%몸 상태로 하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께서 더 큰 부상을 당하지 않는 선수의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서, 과거에 나왔으면 이 정도의 부상이었다면 괜찮다고 하고 경기에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저희의 의욕과 감독님의 절제력이 잘 조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웃었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항상 이런 의욕, 열정이 굉장히 가득한 선수라서 더 젊을 때는 진짜 본인도 알고 있지만 부상이 있어도 그냥 뛰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사실 길게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의욕도 뭐랄까 그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가지고 좀 조절을 할 줄 알고, 또 코칭 스텝의 그런 조언들도 받아들일 줄 아는 굉장히 성숙한 선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캠프 때부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고민을 했고, 작년에 실패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돌아가자고 해서 타격편도 변화를 줬고 생각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타력이 좀 줄어들었어요. 올 시즌 홈런 6개에 그치고 있는데 정확성을 다시 얻고 장타력을 잃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 홈런이 줄어들 줄 몰랐다면서, 하지만 아직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타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의 페이스보다 더 많이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 시즌 손아섭 선수 기록을 좀 살펴보면은 타율이 3할 4푼 6리, 출루율 4할 2푼 8리, 장타율이 4할 7푼 7리로서 OPS가 8할 9푼 5리 기록하고 있고, 홈런이 6개, 2루타가 25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가 113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손아섭 선수가 장타를 많이 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단 신체 조건도 그렇고 뭐랄까 강한 타구를 만드는 선수긴 하지만 그 각도가 큰 타구를 만드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홈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앞선 시즌들에 홈런이 많이 나왔던 건 사실 그 타구 공인구가 탱탱볼이었던 그런 연유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그런 장타의 욕심을 내다가 밸런스가 무너진 점이 있어서 사실 홈런은 손아섭 선수는 많이 쳐도 한 시즌 15개 정도?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 사실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홈런에 많은 이루타를 뽑아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도 아쉬움이 많겠지만 뭐랄까 장타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뭐랄까 욕심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순위 경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팀 순위가 6위인데 그것이 현실적인 수치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모으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더 잘 된다면은 상위권 팀들과 붙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멤버는 우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상위권 팀들과 대등한 교활 승부를 하고 있고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압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팀에는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이제 강조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이제 강팀한테는 괜찮고 또 하위 팀한테는 막 소위 양민학살이라고 하죠. 막 때려 부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럭저럭 막 한 팀마다 호구 잡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한 팀만 때려 부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올라가면 좀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 시즌은 사실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면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그 경기 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포스트 시즌 경기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확실한 선발 2명 정도만 있으면 우리 팀 불펜이 지금 좋기 때문에 단기전에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놀랍게도 올 시즌 우리 팀의 수비가 몹시 좋고 불펜도 몹시 좋기 때문에 단기전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또 점수를 짜내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잘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던 단기전에서 좀 좋아야 되는 모습들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올라간다면은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은 스틸레이 선수를 받쳐줄 이 선발이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뭐 박세웅 선수나 서준 선수나 뭐랄까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이날 경기 이제 허문회 감독 코멘트로 마무리하자면은 선발 투수 박세웅은 비록 선발승은 놓쳤지만 호투를 보여줘서 팀이 경기 종반까지 대등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서 타선에서는 손아섭이 귀중한 적시타로 팀 내 간판 선수임을 증명했다. 최근 부상을 당해서 다소 어려운 상황에서 제 몫을 다해줬다면서 두 선수의 활약을 칭찬을 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 그 구단 인스타그램에 그 선수단 단체 사진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 사진 보고 느낀 게 팀 분위기 하나 진짜 제가 야구 보면서 가장 좋다고 좀 확신을 할 수 있을 정도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뭐랄까 뭐 운동선수들인데 뭔가 분위기가 고등학생 뭔가 그 수련회 사진? 수학여행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뭔가 좀 귀엽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뭐랄까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미소가 나오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감독님이 이렇게 좀 부침도 있고 했지만은 적어도 팀 선수단을 장악을 하고 선수단을 하나로 만들고 굉장히 뭐랄까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좋은 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좋은 성적으로 역시나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소식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뭐랄까 좀 더 좋은 소식, 뭐 야구적으로 야구 외적으로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